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금요일 박정호야 스팟 오후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국회의원, 현 최강욱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연결 잘 되셨어요? 잘 되셨습니다. 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눈이 많이 와서 예, 눈에 갇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지만 일단 세상이 좀 깨끗하게 덮인 것 같아서 그러게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그거 못 먹는 윤두머리를 굉장히 속으로 비웃으면서 지냈습니다. 푹 쉬다가 네. 오셨군요. 좀 설 민심, 네. 설에 또 다른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 하신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글쎄 뭐 특별히 저를 만나면은 뭐 다른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아. 뭐 뻔한 얘기죠. 뭐 정말 나쁜 놈이더라. 알고 보니까 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의 걱정이 네, 그 이제 폭동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 극우의 준동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네, 이제 큰 일을 벌일 것 같다 이 자들이. 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만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고. 진짜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이대로는 네.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걱정들,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그냥 예. 견해 차이 내지는 뭐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통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지금 윤석열이가 지목하는 완벽한 반국가 세력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네. 국가기관을 다 부정해요 지금. 그러니 이런 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준동을 하는 이 모습이 네. 이게 결코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집단 내지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혹은 또 국민들의 어떤 선출을 네. 통해서 의원직에 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동체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힘의 지도부나 그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언행이나 그 태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표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극우가 준동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게 준동을 하고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써먹던 그 방식이 네. 이렇게 100% 나쁜 사람은 없는 거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 지금 그대로 권성동 같은 사람 언행을 보면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죠. 네. 말을 바꾸고 예. 자기의 유리할 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또 불리할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네, 예. 이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모습만 봐도 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싸워라. 네. 이게 주제잖아요, 항상.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다른 뭐 영장실질심사에는 뭐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걸 핑계 대면서 뭐 나가네 못 나가네 하더니 네. 막상 이제 기소가 되니까 또 헌법재판을 또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걸 여기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를 하고. 글쎄요,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이제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건데 얼마나 우리가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몰입애들을. 몰입애들을 네. 착각하고 있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예, 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다시 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참. 저도 기가 막혀서. 뭐 예상을 우리가 좀 했지만 네. 또 진짜 이렇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다시.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들어올 때까지 저 속보를 모르고 있다가 박 기자님 알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유를 뭐 이미 기소됐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네.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주장. 말장난 심하게 했네. 말장난이다. 뭐 지난번에는 여야 합의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번에 거부할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예.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야당 단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말 자체로 안 맞는 말이죠. 야당을 전체 집단으로 해서
이제 단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국힘이 반대하는 거는 모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국회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는 네.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오판하고 지금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렇게 돼서 만약에 폐기된다 법안이,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사나 이 앞으로 추가로 밝혀야 될 혐의들이 다 사라지느냐? 그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명백히 살아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환죄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게다가 윤의 그간의 여러 다른 직권남용이나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또 뇌물까지 해당하는 범죄, 이런 것들은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금 약간 그 수사도 안 하고 있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 할 필요가 있고, 최상목 본인의 행각에 대해서도 지금 다 밝혀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그래도 빨리 어떤 절차에 따른 국정 안정을 기해해 보려고 이거저거 다 빼줬잖아요. 외환 부분도 그럼요. 빼주고, 11개에서 6개로 확 줄였습니다. 예, 내란 선전선동 네, 부분도 뺐고. 빼주고 했는데,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이제 그거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살려서 다시 다 넣어서 네. 종합한 특검으로 다시 추진해야 되고, 어차피 정권은 바뀔 것이고 그 정권에서조차 윤을 비호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게 더 손해가 될 텐데, 차라리 이걸 받고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오히려. 상황에서 나중에 어거지를 쓰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매를 버는 거죠. 뭐 특별한 논리나 명분도 없이 기소하기 전에는 합의가 안 됐다 그러고, 기소되면은 기소됐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핑계를 위한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대행 예.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 무슨 대행 전체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세상에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계엄도 반대했고 뭐 사표 내려 그랬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본인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그 문건, 예. 그 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입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그렇죠. 마지막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는 문건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예. 이걸 최상목의 입장은 계속해서 나는 못 봤다. 접은 종이에 줘서 접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보를 줬고 네. 계속 못 봤다. 그 얘기를 국회 하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차관보도 아주 가관이던데, 뭐 입을 그 맞춘 아주 것 같은 뭐 느낌도 좀 들고. 예. 저도 뭐 대충 봐가지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느니,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냐느니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얘기 하던데, 네. 그 관료들이 참 나쁜 게, 수사기관에 가서 나불나불 다 얘기할 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회에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도 국회에 와서는 선서 안 하고 글쎄 말입니다.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예. 알려지는 거 보면 경찰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 이 국무회의에서는 다 반대했다 전원이.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또 김영현 전 장관은 헌재에 나와가지고 네.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고. 찬성 1등으로 찬성했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민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 김용현, 이상민은 그 같은 동문들이고 네. 처음부터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상민, 박성재가 찬성 안 했다 그러면 김용현은 정말 너무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장에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행각으로 볼 때, 그럼 네. 그 뒤에 안가에서 부를 때는 왜 갔냐고 그러면.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행동으로 이미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네. 와서는 그런 거죠.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윤이 뭐 나를 지켜줄 사람 같지도 않고 모든 책임은 다 자기한테 떠미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죽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문건도 최상목 대행 뭐 외교부 장관 받았다고 얘기를 뭐 하니까 예. 다른 장관들 특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 이거는 김영현 전 장관이 여러 사람 나눴다고 하니까 이것도 예.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 그게 뭐 단전단수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랄까,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발달하는 감각이 혼자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네. 자기 혼자 독박 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그 위험을 분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 하려 그러면 위원회 만들고 무슨 뭐 연구 용역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재래 수법이거든. 근데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는데 김용현이 자기 혼자 독박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뭐 문건도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라고 있었다. 그거는 조금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뭐를 그렇네요. 주고 얘기했겠지. 네. 공무원이라는 게 또 앉아가지고 뭐 종이 하나 놓고서 거기 있는 내용 무조건 한 장으로 요약해와 해가지고 뭐 그걸로 뭐라도 회의하고 이제 얘기하는 깔아놓고 사람들인데 그렇죠. 회의를 하는 게 아니 그 어디 가서 직원들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그 무슨 장관 말씀이라고 해서 안 적어주면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있었다. 그렇네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게. 지금 보면은 뭐 최상목 대행도 그렇지만은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국회에서는 얘기 안 하고 예. 경찰 진술은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진술 내용이 김영훈 전 장관 얘기하는 건 또 다르고 네, 자기가 하여튼 윤한테 야. 불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다. 사실은 나도 그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다. 뭐 나도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국무회의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간담회를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또 대통령실도 발끈하고 그러고 참 이게 그냥 아수라장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집단이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잠깐 서로가 서로를 활용했을 뿐이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죠. 네. 요만큼의 의리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만큼의 의리도 없고 이만큼의 어떤 상호 간의 믿음이나 예의 같은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청도 안가 모임 이상민 전 장관이 갔던 그 안가 모임은 또 거기서 신세 한탄만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또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성재 뭐 이완규 김주현 이 수석까지 다 모여서 있었던 자리 그냥 신세 한탄을 끝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신세한탄은 왜 했을까요? 거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신세한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한 사람들이 신세한탄할 이유가 우리는 없죠. 반대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요. 정말 떳떳해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데. 모였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뭐 윤한테 빨리 가서 저기 저 납작 엎드려서 조사 받으라고 자기들이 가서 하거나 아니면 지들 4명이라도 국민 앞에 서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이거 반대하고 막았어야 돼. 막고 싶었는데 그렇네요. 역부족이라서 그렇네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모여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진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저기 기자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뭐 그 의원들이 제보를 받아서 알아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왔는지도 예, 안 밝혀지다가 몰랐고. 나중에 민정수석이 왔다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찰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개헌 만료하는 참모들에게 윤석열이 아무도 모른다. 예.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것도 뭐 그런 얘기가 진즉 나왔어야지. 처음부터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윤이 뭔가 결정하는데 김건희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때 해명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이게 예. 내용이 나오고 하나라도 김건희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보자라는 생각, 주문 뭐 이런 걸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건희한테 살리자. 사실은 진짜 우두머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살리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글쎄요. 사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처럼 예. 진짜 국회에 나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연락 받아서 이거 누구 체포라는 그 명단 받아줬다가 이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정말 하는 얘기해 보이던가 국회 와서는 얘기도 안 하고 진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경찰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도 장관들에게도 말이 또 다르고 예.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공부한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서 잘 하고 있겠지라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믿음이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죠.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이자 실질인데 그게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었던가. 그러니까 각종의 이해관계와 또 카르텔로 이어져 있는 그 방벽과
또 거기에 일원으로 동참하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네. 무책임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집단이 이거는 이 사람들 하는 행태나 그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이런 게 문제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냥 의대정원 2,000명만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추진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는 음. 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봤어도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봤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네. 이게 그간의 어떤 그 그럴싸한 허울을 뒤집어 쓰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집단들의 모습 이거에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진짜 속지 않으셔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예.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때도 예, 예. 저희 오마이 TV 오셔가지고 예. 몇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윤석열의 민낯에 대해서 예, 그럼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셨는데 대선 결과 그렇게 됐고 글쎄 또 말입니다. 지금 내란 사태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가 하여튼 반성해야 될 문제죠. 이게 학벌 가지고 무슨 시험 성적 가지고 모든 게 다 재단되는 것 같이 생각해 왔던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허상이었던가. 고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험잖아요. 시험. 뭐 저 학벌도 시험이고. 그러니까 뭐 그 시험 잘 찍는 잘 푸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생각도 깊고 모든 면에서 네. 다 정리돼 있고 우월하고 똑똑할 것이다. 이게 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닌데 그걸 왜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고 전제했던가? 이거를 꼭 좀 생각해 보셔야죠. 이제 정말로. 네, 이른바 이제 고시 권력, 수험 권력 예, 이런 예. 그 집단을 무조건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 야, 저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 붙었는데 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거 말이 안 되는. 설마 예. 구수도 하면서 가는. 그 불량식품을 그 껍데기 포장지로 싸놓고 그걸 예. 가리니까. 그래요. 이거는 두고두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요. 혹시 보면 그런 문제인 것 그간에 같아요. 포장에 네. 속으셨다면은 지금 이제 불량식품을 직접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먹어보고 지금 탈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섭취를 조심하셔야 되는. 내란성 질병에 다들 또 고통을 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회복돼 가는 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은 거기는 또 면역이 생기고 그걸 예, 이겨낼 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글쎄요.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걸 또 방해하는 목소리, 음. 방해하는 그 노이즈라고 할까요? 이런 게 또 그렇죠. 많아요. 그게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방해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벌인 내란이라는 범죄를 두고 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하고 그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그 관료들의 행태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 나아갈 바를 지금 토론해도 모자랄 시간에 거기다 갑자기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떻고 뭐 대선이 어떻고 뭐 네. 심지어 이제 헌법재판관이 무슨 책을 읽었고 뭐 그런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소리까지 SNS에 뭘 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저 정치 집단의 모습 그리고 그걸 지지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네. 그 요즘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대요. 제가 연휴 기간 동안 SNS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부정선거가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들의 주장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나 증거들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있고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나도 원래 부정선거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어디서 네. 그렇게 짰나 봐요. 그런 걸 전제하고 레퍼토리를 만들었군요. 근데 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혐의가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예.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다 밝혀온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말입니다. 그 얘기를 위해서 모금을 한 민경욱이나 저 강용석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도
그런 얘기에 속는다. 하물며 이제 거기다가 중국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네. 요즘 그 얘기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음. 뭐 외국에서도 그런 시스템 가지고 네. 수출하거나 끼워가지고 장난치다가 부정선거가 다 확인됐다. 막 이런 것도 또 퍼뜨리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질병이죠. 질병 내지는 종교라고 봐야 되는데 종교. 이거를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최소한 15%는 확고하게 존재한다. 무슨 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음. 있다. 근데 거기에 그 15%의 얘기에 이게 귀를 기울이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또 15%가 있다.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네. 본인의 종교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 지구는 그냥. 평평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논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네.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자리인데 윤석열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겠냐? 다 자기 나름대로 네. 확인해보고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 예.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권한 행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딴 데서는 그렇게 휘둘렀는데 왜 네. 여기는 하지를 못하고 계엄으로 아. 무슨 경고를 하려고 했다, 알리려고 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네. 그 전에는 뭐 애처로웠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심각하다. 이분들한테는 뭔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대상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또 예, 예. 뭐 헌재에서까지 막 계속 가서 주장하니까 윤석열 그러니까요. 쪽에서 음모로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성관이 사무총장이 예.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동기인데 이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 사무총장 나왔을 때 네, 물어봤을 네. 때 네, 네. 김우민 사무총장한테 아니 동기인데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김용빈 사무총장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네.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네. 토로했다는 거예요. 음. 그 어떻게 했는지. 그 김영빈 씨가 뭐 필요하면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도 해봐라. 뭐가 네.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를 없다고 입증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타지뇨라고 있었잖아. 타지뇨. 아. 딱 타지뇨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예. 타블로 때대로 그렇고 저기 박원순 시장 아드님 뭐 병역 비리가 있네 어쩌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리인이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또 역시 헌재 지금 법정에 나와 있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집단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택도 없는 음모론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네. 그거를 아무런 사고력이 없이 그냥 그게 그 말이 맞을 거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다는 게 네.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요. 이 부정선거 얘기가 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국면 조기 대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걸로 예. 지지층 결집을 하고 이 주장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것 들어서. 같습니다. 지금 예. 국힘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내란이나 이런 계엄 상황이나 네. 이 또 부정선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음. 내심으로는 또 슬슬 하나씩 둘씩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분석해 놓으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그때 반대했던 숫자 뭐 105명인가 뭐 103명인가 뭐 그 사람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됐을 때 뭐 거기 쫓아갔던 사람들 관절. 숫자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가지고 뭐 윤석열 구속된 게 뭐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어디 갔던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네. 확확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지 집단에게 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활용하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뒷구멍으로 지금 또 딴짓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계속 홀려서 이렇게
끌려가 다니시는 분들이 음. 너무 딱한 거죠. 아 그래요. 이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론 의혹이 있다면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네. 그동안 몇 차례나 걸쳐서 음. 뭐 국정원이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기도 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부정선거 되려면은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수개표잖아요. 결국에는 예. 수개표에서 다 표수를 다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이거 소개해야 되는 것인데 희한한 얘기를 하더만 예? 비례대표들은 수개표를 해도 이제 지역구는 수개표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이번에 지역이 더 진짜 꼼꼼하게 하죠. 더. 그러니까 MBC에서 그 네. 홍준표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유시민 작가나. 예, 자기가 네. 옛날에 소송 제기해보고 네. 직접 헤아려봐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그러니까요. 않는다라는 식으로까지 그건 얘기하던데.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시죠. 얘기를 이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오래된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이런 주장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소재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네. 지지 기반이 되고 이게 그런 거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단은 정말로 위헌정당인 것이 그렇게 선거라고 하는 게 민주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도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네. 자기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랍시고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음.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아. 자기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공지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거는 없는 것처럼 하고 또 그거를 편드는 또 그런 식으로 그분들하고 공생해야만 하는 언론들은 국힘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감추고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 반국가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위헌정당이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해산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결국에는 해상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른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네, 계속 그러니까요.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재판관의 전부터 성향. 해오던 이 사람들 수법이잖아요. 예. 그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음. 재판 결과에 자신이 없으니 재판관들에 관한 일종의 흠집내기를 통해서 네. 나중에 이제 불복을 선동하려는 이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네.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고 권한을 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다 부정해 버리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믿어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만 세상이 안정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한다는 건 그만큼 내용에 자신이 없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헌재 판단에 악영향을 주겠죠. 헌법재판관들이 예. 아무리 자기들이 성향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네. 그렇게 본인들을 공격하면 원래 그 법률가들이 굉장히 그 이해타산에 밝은 집단이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판사들이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자기 판단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공격 혹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버린 거예요. 버린 거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남아 있을 뿐이죠. 지금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다면 그럼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절대 그렇게 안 재판관에 하죠. 대해서 네. 막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할 텐데 오히려 윤석열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이 사건 형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지금 배당이 됐다고 네.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그러니까 기존의 배당이- 내란 사범들이 다 배당돼 있는 그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같이 이제 다 재판을 거기서 경찰청장도 받게 곧 되는데. 그쪽 가 있고. 네, 그 그렇네요. 재판부에. 예. 자 김용현 또 조지호 김봉식 다 이제 여기 재판에 여기 이 형사
25부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재판부에 이제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것. 아무래도 이제 재판 진행을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되면 편하죠. 사실관계 파악하기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우두머리하고 뭐 저기 주요 임무 수행자들이 다 함께 이제 함께 서로 공방을 벌일 거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그림은 이제 내랑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예. 그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같이 재판을 받고 뭐 그거는 이제 함께 재판을 할지 나눠서 나눠서 할지는 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이걸 합쳐달라거나 분리해달라거나 주장을 할 거예요. 그 유는 절대적으로 분리해달라고 할 거고 따로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맞추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재판에서 벌어지는 네. 같은 재판부를 앞에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모습 이게 이제 계속 펼쳐질 텐데 네. 그 결국 뭐 그 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본인이 지금 평생 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네. 오로지 살 길은 내란을 다시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내전 상황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실은 이게 검찰이 예. 이 또 회의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예. 이걸 또 조마조마하게 봤거든요. 정말 네. 구속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거 불구속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내란성도 질병도 앓고 있었는데 구속 기소가 될 줄은 아셨죠, 의원님은? 그럴 그렇죠. 거라고 네. 구속 생각을 기소를 하셨죠? 안 할 수는 없는 거. 그 점은 뭐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거 불기소장 쓰기가 더 어렵다. 근데 저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회의하는 게 이렇게 매번 뉴스가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청들은 다 지역 지방 사무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 기관장들 불러다 놓고 회의해요. 근데 그런 거 보도합니까 언론이? 국세청장이 무슨 뭐 각 지방 국세청장 모아가지고 회의한다. 그렇네요, 뭐 경찰청장이 지방 경찰청장들 불러서 회의한다. 음. 그거 해야 되는 회의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떨지 지켜본다. 뭐 이런 거를 누가 보도하냐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정치 집단으로 간주하고 언론이 그렇게까지 같이 부안해동해서 다뤄오니까 저런 짓을 벌인다고. 결국 지들이 또 국민의 이목을 끌고 뭔가 쟤들이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의 차원에서라도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노리는 바는 딱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라도 저기를. 그리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심우정 입장에서는 야 저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거 나눠서 저기 바가지 쓰자 이런 거고 결국 결론은 아이 싫다. 당신 혼자 독박 써라 이렇게 한 거고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법원 비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법원의 이런 결정이 유감이고 무슨 왜 우리가 생색을 낼 기회가 없어져서 너무 짜증난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공직자냐고 이게 정치 집단이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예 나와서 정치질을 하든지 저기 모여가지고 배운 도둑질이 그것뿐이고 하던 짓이 그 짓거리니까 매번 저런 식으로 준동을 하는데 언론이 매번 납죽납죽 그거를 또 보도를 해주고 현장에 가가지고 맨날 마이크 들고 서가지고 모였는데 지금 회의 중입니다. 뭐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네. 검찰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그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네. 존재감을 또 확인시켜주는 또 계기를 또 만들고 그런 역할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면 아니라 그러고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그것들 모여가지고 결론 빤한 회의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냐고 다른 분야에는 그렇게 없어서 그러면 알 권리를 위해서 안 움직였냐고요. 무슨 짓이냐고 그게. 다시 한번 이 사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고쳐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윤석열 네. 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가서 면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진석, 신원식, 홍초로, 김주현 수석이 서울 구치소 찾아가서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30분 정도 만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진석 뭐 실장 비롯해가지고 수석들 만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이게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이 아. 국정의 중심입니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불법 질서에 관심이 없다니까. 저기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표어까지 써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법과 질서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예, 좀 이해 안 가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음. 저거는 그냥 내가 건재하니까 나를 믿고 계속 폭동을 일으켜라 뭐 이런 사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게 윤이 절대로 저 안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고 일단 먹을 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저기서 그것 때문에라도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힘든 상황일 것이다. 뭐 오늘 보니까 오늘은 뭐 점심에 해장국, 저녁에는 미역국 뭐 이렇게 메뉴가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아마 예. 지가 예산 그 편성 안 하고 깎아버려 가지고 명절달 특식도 맞아요. 안 나온다는 거 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그것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 특식이 안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왜 그런지 봤더니 정말 예산이 깎여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메뉴가 특식은 안 나오고 기존대로 반복되는 메뉴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어디 저기 독방 아니고 혼거실에라도 있어야지 네.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우유 같은 걸로 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한 잔도 이렇게 주고 몰래 그런 거라도 얻어 먹을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교도소 안에서는 오. 온갖 방식으로 모든 거를 윤석열이가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그 완전 기술자들의 그 노하우가 있고 그게 또 전수되고 몰래 예. 그게 비법들이 있는데 이유는 해당이 없죠. 그거. 그래요. 독방에 혼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혼거실을 보낼 수가 없는 게 가면은 저게 무사하지 못할 거라서 원래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서 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제 일반 접견이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가 이제 검찰이 이제 풀었으니까. 넘어가면서 풀어가지고 공수처가 풀었다기보다는 검찰이 제안을 안 한 거죠 지금. 공수처는 그렇네요. 넘겼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검찰은 일반 접견 허용하는 거고 그렇죠. 네. 허용하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뭐 여권 관계자들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또 갈 것 같아요. 예. 일반 접견을 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옥중 정치, 구치소 정치 뭐 이렇게 또 윤석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은 계속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고.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용도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국힘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요? 뭐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한 것 같던데. 네. 그게 이제 한 번씩 빼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윤이 필요로 윤이 용도가 있고 거기에 그 편승해가지고 배신자 소리 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일군의 정치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지역구의 여론 때문에 있죠. 그럴 텐데 네. 이제 강남 영남을 중심으로 극소수만 남아가지고 저기 하는 척 하겠죠. 그러다가 윤이 되고 나면 예. 또 이제 현저하게 그 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파면되고 나면은 없어질 거다. 얼마 안 뭐, 남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시간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가긴 하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또 윤석열 지지자들 예. 뭐 계속해서 뭐 모이고 있고 설 연휴 지난 29일 설날에도 구치소 앞에 차례상을 차려가지고 방향이 좀 그러니까. 그랬는데 구치소 방향으로 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못 먹지? 차려놨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 무슨 방향을 뭐 저 보면서. 극우 채널이 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네. 돼지 바베큐 돌리고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고 또 이번에도 성조기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네. 참 이건 진짜 태극기란 성조기 계속 등장하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구치소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예. 계속 우리 국민도 보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참 그래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아마 지금 재판 과정에서 또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예. 윤석열 응원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패를 또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광훈 씨가 지금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죠. 이제 진짜로 체포돼서 구속될 것 같으니까. 네. 정광훈 문제가 단순히 정광훈 개인의 어떤 범행 문제로 지금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를 정광훈 씨가 각종 집회를 통해 자초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상이 정치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이 네. 극우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는 모습으로 준동할 때 이게 이제 사회 위험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앞장서서 조장한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도 지금 안보수사대가 이제 이 부분을 전담한다고 하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안보수사대. 그리고, 예, 이게 이석기 씨 관련 판례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네. 이제 내란 선동 부분을 넘어서서 예비 음모 부분까지도 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예. 이것들이 그리고 반드시 그 확실하게 그 처벌받고 이 사람이 좀 격리가 돼야지. 사실상 지금 국힘이든 뭐든 그쪽에 어떤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지금 바깥의 우두머리잖아요. 정광훈 씨가 자금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고 네.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각종 선동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지내왔는데 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가 좀 드러나지 그렇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뭐 정광훈과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할 정도로 한 몸이라고 하면 정광훈 씨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자기 졸개들이지 무슨 니네들이 나하고 한 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거 가서 고개 숙이는 거 보십시오. 90도로 팍팍 꺾잖아요. 그러게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 사회의 이 암적 존재, 암세포를 인정해야 돼요. 확실히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드러내고 도려내지 않으면 네. 진짜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런 암세포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가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내 나라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이라고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게 놔둬야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번 상황이 내란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예. 새롭게 또 민주주의가 회복을 하면서 진짜 새롭게 리셋 리셋할 시켜야 수 되는. 있는 예.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서부지법 폭동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이용자가 뭐 경찰에 고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따져봐야 되고 서부지법 이제 폭동 사태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해서 뭐 담이 어디가 났다느니 어디를 뭐 예, 넘어가면 예. 된다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그러니까 9명 사전 체포가 답사도 하고 됐는데. 계획도 예. 한 것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모의했는지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정광훈 포함해서 다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예. 예, 설 인사에서 몇몇 최고위원들하고 또 그 지역에 그쪽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당에 가서 만나서 지금 이제 말씀 지난번 나눴는데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미뤄진 거를 예.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선물도 드리고 네. 이 동석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요 화기애애했고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자리였고 예. 뭐 행복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두 어른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 또 뭐 예. 추경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 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외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조언도 하시고 이런 모습 어떻게든 봤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소위 친문 친명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이제 두 분을 나눠 놓으려고 예. 계속 아주 준동을 하죠. 이거 연휴 기간 중에도 아주 애들 쓰던데 네. 저 두 분 사이에 있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 흠집을 내려고 할 텐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어제. 그래서 통합과 포용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바꿔 나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뭐 교환을 했다라는 거니까. 포용과 화합이라는 예. 얘기가 여러 의미가 있죠. 지금 윤은 포용과 화합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반국가 세력 뭐 이렇게 해놓고. 지를 추종하는 자들끼리만 예.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을 진압해서 뭐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지하실에 쳐넣는 한이 있더라도 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내전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화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다시 궤도를 찾아서 발전하려면은 네. 포용이 필요하고 또 작게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여러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단 이 내란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서 또 국힘이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내란 세력이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권력을 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예.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고 하셔야 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갈라치기의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는 언론의 준동이죠. 예. 언론에 보면 제목도 뭐 내우외환 네. 뭐 민주당 뭐 이렇게 뽑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내우외환 뭐 글쎄 민주당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마치 하면서 이제 그 뭐가 있는 것처럼. 국힘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약진하고 있고 음. 저기는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혹은 뭐 이재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확대 그렇게 재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자들이 이미 목격하고 있는 내란 상황이 있고 그거를 해명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실제로 또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열을 획책하면서 그 내란 사정이나 상황이나 뭐 앞으로의 대선이 어떻게 되든 네. 내가 뭐 이렇게 나서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서 이거를 분열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인사들의 발언을 예.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죠. 봐라. 딱 필요한 부분 이제 네. 오려내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고 예. 이제 저들은 이제 다 비명 반명 이렇게 함께 묶어 가지고 사진도 이제 한꺼번에 올리고 막 그러던데 한 대여섯 분을 맞아요. 그 대여섯 분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네. 건 앞으로 이제 판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별되는 과정들 속에서 시민들이 그 맑은 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러면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뭐 대선이야 어찌 되든 나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되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하. 한다면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날 거고 예.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거의 명확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발언들이 제기되고 할 때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예. 민주 시민분들이 좀 판별하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그냥 문득 저 혼자 이렇게 몇 개 메모를 해봤는데 예, 이게 메모를 이제 첫 번째 해오셨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형점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주로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소위 갈라치기의 소재로 이제 반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이재명 교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가. 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네. 어떤 지지가 확대되고 그 지지 기반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그런 점을 보면 판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뒷구멍으로 흥정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센 발언을 하면서 네. 뒤로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를 좀 자리. 약속해라.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 얘기해서 나한테 이 정도 눈길이 쏠리고 있으니 내 지분을 인정해서 향후에 뭐를 달라. 이런 식의 얘기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가? 네. 그러면은 이게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사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가 네. 이게 판별이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 시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난가병에 빠져가지고 난가? 난가? 이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저 이준석, 최상목, 뭐 저기 한덕수, 한동훈 뭐 그동안에 많이 보여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김문수 씨가 완전 중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증세를 보이는가? 이게 또 난가? 식별을 기준이 하나가 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 정당이 돼버렸다, 사당화가 됐다, 또 혹은 일극 체제가 네. 좋은 것이냐 이런 지적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진정성을 확인받으려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 안에 현역 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겁함, 그 비겁함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비겁함을 떨쳐버려라. 네. 그리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주장을 펼치고 그걸로 평가가- 세력을 얻고 평가를 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들 속에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평 또 향후 집권 세력의 지평이 확대되는 쪽으로 그 생각이 펼쳐지는 네. 것인지 그거를 보시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예. 하나가 앞으로 계속 이제 언론은 이분들의 스피커를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얼마큼 동조해서 부안해동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인터뷰이들을 배치해 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런 상황들을 조장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그게 네. 언론의 수법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권에서 특정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영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런 시도에 대해서 꾸짖느냐 아니면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기사에 날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네. 걸 보면 결국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민주당의 지평 또 민주진보 진영의 지평을 넓히고 네. 그것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제가 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네. 요 5가지 기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딱 5가지 기준을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 이것만 다 이제 대입해 봐서 예, 예.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대입해 봐서 예, 예. 판별이 딱 되겠군요. 5가지 예, 예. 기준에서.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어디 가서 예. 마이크 안 주니까 이제 나서 가지고 무슨 나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지만 윤석열 지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소위 비명 반명의 입장에서 지금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포용과 화합의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충분히 식별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몇 년 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른바 예. 이제 조금박해라고 우리가 예, 예, 예. 이름 붙였던 4명의 뭐 정치인의 예, 예. 여러 발언들이 그야말로 매일 아침마다 이 공중파 인터뷰에 나오고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기사가 쏟아지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밖에 역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김부겸 일부 네. 언론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김부겸, 김동연, 그 다음에 임종석, 네. 김경수 그 정도인가요? 또 뭐 하자면 뭐 박용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나름대로 다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소통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저라도 한번 직접 물어보고 또 이분들 네. 만날 기회도 이제 종종 생길 것 같은데 본인들이 또 만나자고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또 아는 상황에서 이게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좀 보시면서 저희 소식을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향,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진짜 대의명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걸 항상 우리가 이용해야겠군요. 국민들이 원하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이 내란 상황을 어떻게 진압하고 처리하고 도려낼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놓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네. 그거는 당연히 포용과 화합을 그건 뭐 당연히 주로 한 나라가 디폴트죠, 돼야 될 디폴트죠. 거예요. 예. 예. 그 디폴트 값만 얘기하지 말고 예. 디테일의 면에서 디테일. 지금 내가 바깥에서 잠깐 이렇게 정치권을 떠나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 이걸 놓치고 있더라.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국정에 나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점들을 우리가 집권했을 때 네. 조금 소홀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메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건설적으로 네. 이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역량이나 또 지평이나 이런 거 넓혀가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가지 이 기준, 아마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특히나 이 5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예. 하나하나 따져볼 것 같습니다. 최강욱 기준. 그냥 뭐 제 기준이니까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공감을 이제 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 이 진영 말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더 난리 아니에요? 네. 조기 대선 그렇죠. 지금 다 몸이 이제 달아 있는 것 같은데. 말로는 뭐 윤석열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윤석열 파면될 거를 전제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던데. 그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김문수 장관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설 이 연휴 맞아가지고 재래시장도 네. 전통시장도 가고. 김문수 씨는 네. 이번에 이제 일생 동안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호기가 왔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에서 꼭 후보가 되시기를 바라고, 네. 안 되면은 그 부정선거니까 탈당을 하셔서 반드시 끝까지 뛰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럼요. 경선 무효야. 그럼요. 부정선거지 그거는. 어떻게 김문수가 안 돼? 이렇게 갈수록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요. 그렇잖아요. 고공행진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주장하고 친일 주장 해가지고 다 얻은 그게 득표인데. 그건 예, 이거 보수 진영,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예. 국민의힘 쪽 보수 극우 그쪽의 후보가 더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게. 저는 김문수 네. 국힘 후보 안 되면 부정선거라고 봐요. 제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뭐 저희 정치권 상황까지 쭉 지켜봤는데 이거 하나 의원님의 견해를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부인하고 예. 얘기하는 걸 예, 같이 예. 그 집사가 양모 씨가 이제 들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아니 당신 이거 다 뒤집어 쓰려고 그래?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뒤집어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헌재에 나와서 티키타카를 했으니까 네.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라는 그 말 뒤에 또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김용현 윤석열의 네. 생각이 이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한 70년대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정신 지체가 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자신들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 김용현이 이런 계엄이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노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망상이 뭐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김용현이 뭐 내 한 몸 불살라 가지고 계엄을 성공시켜서 윤석열이 평생 대통령 되게 네. 하고 나는 그 밑에서 평생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김용현 예전에 쿠데타 주역이었던 저 김종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노태우도 그렇고, 네. 결국 자기가 대통령 하려는 목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김용현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네. 이제 좀 토로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고, 또 그 주제 넘은 어떤 그 아주 잘못된 군인 정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일본군부터 유래되어 온 사무라이 정신이 있거든. 주군을 위해서 할복하는 게 사무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부인 생각을. 앞에 네. 이제 부인 앞에서 좀 그 자기 자신을 좀 과장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 어떤 결심의 방향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과 본인을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후자지. 김용현이 무슨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계엄을 내가 다 독박 쓰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네.
김용현이 얼마든지 윤석열을 배신할 것이다. 아. 자기는 그렇게까지 얘기해가면서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윤석열은 결국 다 김용현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단도 그렇고. 윤석열이 살 수만 있으면 네. 그나마 김용현한테도 그게 어떤 과실이 주어지고 보람이 있는 건데 예. 절대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김용현이 보일 모습 이게 저는 되게 이제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네. 사실은 헌재에서 티키타카를 보여줬지만은 예. 형사 재판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예. 굉장히 그 시류에 민감하고 상황 파악이 빠르다 이게 군대에 있을 때 그 평가. 받았던 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승진 진급에 이득이 되는 일을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잡더라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본인은 무조건 자기가 포스타 진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시켜준 한민구 네.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죠. 그 한민구가 제가 알기로 김용현보다 육사 7년 선배입니다. 한민구가 31기고 김용현이 38기인데 네. 어디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인사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하. 김용현이가. 그러면 김용현이 자신의 상급자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한테 이익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게 그 충암 출신들이 지금 이 내란의 주역들이 됐잖아요. 근데 예. 충암이 배출한 그 육사 출신의 최고 경력자가 김용현이냐? 아니에요. 자기 한 기수 위에 포스터도 있었어요. 김영식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됐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느냐? 아하. 그 사람이 만약에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에 공을 세우면 김용현은 밀려나겠네요. 밀려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포스타 충암고 출신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알력이라는 게 그거 항상 있어 왔고 이 사람은 그런 걸 기준으로 계속 움직여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틀림없이 윤석열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윤석열을 배신할 것이다. 아.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측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예, 예. 티키타카 뭐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 말을 나왔던 지난번 김용현의 헌재 출석 그게 이제 이후에-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 변호사가 참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싶어가지고 그 양반 경력을 좀 확인해봤더니 네. 그 특이한 사람인데 여기도 육사 나왔더라고. 변호사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육사 반란과를 나왔냐라고 했지만 어쩌면 예. 그렇게 그러고 다니는지. 예? 서울법대 내란과 서울대부터 육사 반란과. 에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 예. 8명 중에 7명이 서울 법대 출신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법 연구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동창들이 다 있는 그건 뭐냐 헌재가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간에 다 이제 반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아무 말이나 예. 하면서 어쨌든 그 생각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냥 무조건 악을 쓰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극우 세력에게 네. 말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예, 필요할 때 이 말을 써먹어라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건데. 주장해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시민들을 기본적으로 개돼지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로는 뭐 선거 때 지네들 불리하면은 맨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몇 번을 했어 지금 써먹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네. 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 그런 기반 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걸 네. 이번에 명절 인사 과정에서 김상훈 정책에서- 보여줬던 예. 혼잣말로 미친 했지만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그런 태도. 예. 그다음에 선거 때 유권자들이나 당원들한테 어필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찾아가가지고 김건희 만나게 해달라, 여론조사 맡아서 조작해달라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 하는 집단들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야. 이거는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네.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 윤상현이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네요. 이게 진짜 하나의 흐름으로 다 연결됩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내 그거예요. 아. 어차피 다. 다 저 지나간 일이고 또 개돼지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먹잇값 던져주면 또 그거 물고서 또 그 말이 맞다고 또 떠들고 다니는 거야 개돼지들은. 그리고 또 우리 찍어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건전한 시민들이 결국 개돼지들의 얘기에 속을 거야라고 믿는 믿음. 왜냐하면 시민들도 다 개돼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면 준동할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 심판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당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체포적 예. 의혹 관련해서 예. 계속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네요. 화 검찰에서는. 분풀이 하는 거죠. 이제 저것들이 계속 이 판에서 이제 검찰이 숟가락을 못 올리니까 끝까지 배제된 거, 그러니까 기소청 연습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계속 이제 흠집내기를 하는 수사하겠다 거지. 우리도. 네. 아, 참 검찰의 이번 이 모습을 쭉 보면서 검찰에도 속지 말아야 되고 검찰 언론 플레이 또 언론이 또 그걸 보면서 국민들을 속인 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 우리 의원님하고 또 연휴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연휴 시작한다라고 맞아요. 방송을 하고 네. 연휴 잘 보내서 인사를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지난주에 뭐 우리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아니고 최강욱 요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웃고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윤석열은 똑같고 그 네. 지지자들 똑같고 국민은 똑같고 변한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치지 말고 쭉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의원님. 마시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진짜 걱정하느라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걱정하시는 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만들어서 걱정하시기로 하면 앞으로도 걱정하실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걱정하시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쪽을 분열시키려는 저들의 공작에 네. 속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언행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기준점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따져보셨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들이 가장 현 상황에서 노리는 것은 분열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좀 여러 국면을 지켜보시면서 네. 끈질기게 헤쳐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속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해서 해주셔야 돼요. 계속 예, 일깨워야 됩니다. 예.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그래도 예.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마이북에서 이번에 신간을 하나 예. 출간을 하는데요. 바로 조국의 함성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다 가시면은 예약 판매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출간은 2월 10일 예정입니다.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이후 옥중에서 집필한 내용이에요. 조국의 투쟁, 조국의 정치, 조국의 함성 이렇게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뜨거운 함성으로 두려움 없이 길 없는 길을 걸었던 그 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판을 시작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합 2위에 벌써 이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1위가 5.18 망언으로 공천 철회가 됐던 도태우의 부정선거 주장이 1위입니다. 야, 이럴 수가 대단합니다, 있습니까? 정말. 예.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거 참 진짜 황당하네. 번쩍 저거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지금. 예. 야, 1위에 이게 지금 올라가고 2위. 야. 2위가 지금 좀 내려주세요. 2위가 조국 전 대표의 조국의 함성입니다. 오마이북에서 이번에 출간하게 됐는데요. 저도 좀 저런 순위를 좀 엎을 수 있는 책을 쓸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책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세요? 일단은 네. 조국의 함성을 좀 많이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국의 예. 함성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함성인지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일각에서 네. 또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예. 뭐 분열을 획책하고 갈라치기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진보 진영의 득표력과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인지 네. 이것도 한번 저 책을 통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알기로 지금 무슨 그 영화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간에 예. 저 조국 대표가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음. 그 전에 이제 조국의 시간인가 네, 하는 네. 그 영화가 나왔었죠. 네. 조국의 시간이 아니지 책이었지. 그건 조국의 시간 예, 저희. 책이었고 네. 영화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아마 더 능가하는 영화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네. 이 잘 자라고 있는 그 거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솎아내는 작업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자양분을 듬뿍 주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조마이 북에서 지금 출간을 하는 지금 예약 판매가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종합 2위, 1위가 부정선거 관련된 그 주장이 담긴 책이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면서 자 이거 1위가 부정선거 내용에서 참 그렇습니다. 이거 네, 조국의 정말 함성 많은 분들 황당하네요. 사랑해 주시고요. 예약 판매 시작했으니까 바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각 사이트 가시면은 이 도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DS님이 예약 구매했습니다. 벌써 이제 댓글로 예약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강욱 우리 이제 의원님의 책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도 저는 이제 앞으로 뭐랄까 그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진통을 어느 정도 이제 치유하고 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돼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져 있고 그 어떤 국가를 잘 되게 하는 방법론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한쪽은 어떻게든 국가를 망가뜨리는 쪽에 전념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어떻게든 그런 망가뜨리는 시도를 좀 제재하면서 이걸 좀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되니까 제가 그간에 늘 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말로는 많이 했는데 그 정확한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그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뭐 출판사만 정해지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북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마이북이 뭐 아주 정평 있는 좋은 출판사로 오마이북도 있다는 것을 저자를 아주 굉장히 그 중심에 놓고 많이 생각해 주신다고 하던데 오마이북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국의 함성 그 이후에 또 최강욱 의원님의 책까지 저희가 기대를 더 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2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조국의 함성 저희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실시간으로 종합 2위. 2위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십시오.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국의 함성이라는 책이 나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2월 10일부터 출간이 예정돼 있고 이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이후에 옥중 집필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국의 투쟁, 조국의 정치, 조국의 함성,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두려움 없이 뜨거운 함성으로 길 없는 길을 걸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불꽃으로 타오른 그 모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예약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차리기님께서 조국의 함성 감사합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국의 함성 말씀까지 드렸고요. 자, 오늘 오마이 TV 여러분과 함께 아침부터 또 오후까지 달려왔는데요. 잠깐 조금 쉬셨다가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또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의 또다시 이뤄진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 피해 없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